좀 좁은 골목이네요. 골목에서 큰 길로 나가는 중이고, 아이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군요. 다시 볼게요. 일단 블랙박스 차량은 골목에서 나가는 중이었고, 상대 쪽 트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쩜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했을까요? 좀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 사고 같기는 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일단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셨을 것 같고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트럭이 나오는 차량을 보지 못했을까요? 좀 보였을 만한 위치였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이 어떻게 써주셨을지 볼게요. 김 변호사님, 블랙박스 과실은 없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써주셨고 박 변호사님도 똑같이 써주셨군요. 블랙박스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근거를 좀 들어봐야겠죠. 일단 눈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봤을 때도 상대 100%가 명백했는데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박 변호사님. 예. 뭐 다 보셨지만, 상황부터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 네. 신호가 없고 교통 정리도 없는 이제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것이고, 네. 블랙박스 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지금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우회전을 그냥 시도한 것 같고, 네. 상대방 차량은 대로에서 이제 좌회전으로 좁은 도로로 이제 진입하려다가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경우에 조금 관련돼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좀 보면 도로교통법 저는 26조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도출되는 이제 원칙들을 좀 말씀드리면 뭐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폭 도로 차량 우선, 오른쪽 도로차 우선 정도의 이제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이런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블랙박스 차량에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블랙박스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이제 진입하는 것, 즉 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교차로의 진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행하고 있던 도로의 특성, 즉 폭이 매우 좁고 양쪽에 이제 자동차나 장애물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여 일시 정지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을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런 뭐 생각이 들고, 반면 이제 상대방 차량은 이제 일단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도로를 좀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가 진입하던 도로가 매우 좁은 도로라서 네. 이제 진입을 할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그 폭이 보통의 차량보다는 또 훨씬 넓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미리 이제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이제 소홀히 한 것이죠. 전방 네.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그리고 일시 정지도 만약에 늦게라도 좀 알아서 일시 정지를 했으면 또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에 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는 트럭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너무 크다. 네. 전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트럭 운전사에게 100% 과실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주셨는데도 뭐 네.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100%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분 정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으로도 상대가 100% 잘못인 것 같은데 그래도 김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예. 저 또한 이제 박 변호사님이랑 의견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도 정리된 것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규정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우선 상대 차량 과실부터 살펴보면 이 사안에서는 바닥에 좌회전 이제 유도선 같은 게 없어요. 어떤 맞아요. 도로에는 유도선이 있어 그 유도선을 따라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가상의 유도선을 생각해서 아. 오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네. 넓게 이제 회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속도를 서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차량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제 하였기도 했고, 네. 근데 가상의 좌회전선을 유도선을 그렸을 때 너무 조금 안쪽으로 치우쳐서 크게 돌지 못하셨던 과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행을 하거나 정지를 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보통 실무상 안전의무 불이행 혹은 중앙선 침범의 과실 쪽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양쪽 어떠한 이 두 가지 모두 과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 우회전이 이제 우선 한다고 하더라도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정차를 했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천천히 네, 갔죠. 천천히 가다가 예. 갑자기 멈췄는데 이제 아마 트럭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고 속도 조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충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과실이 있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실, 그리고 어떠한 과실도 없어 보이는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차량은 조심했는데 트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이 평소 들어오던 길이었을 수도 있고 좀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트럭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속도가 좀 이렇게 느려지는데 좀 네, 한계가 네, 네, 있잖아요. 그렇죠. 좀 네. 거리를 한참 가게 되니까 또 네.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신호기가 없는 도로에서는 우선 통행권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항상 그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좁은 비탈길에서 만약에 차량이 마주온다, 이럴 땐 누구한테 우선 통행권이 있는 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는 차에게 이제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차. 예, 아무래도 이제 내려오고 있으면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우선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피하여서 네. 내려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탈 좁은 길을 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